뉴스 브리핑. 조지아주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손으로 재검표한 결과 총 2,631개의 투표가 컴퓨터에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역 선관위와 조지아주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20여 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집계한 후 월요일 발표된 숫자는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2,631표 더 많은 것이었고 그중 1,643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이고 865표가 바이든 표라고 AJ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표차가 778표 줄어든 셈입니다. 주 선거 당국은 이 표가 투표용지 스캐닝 기계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서 표를 업로드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라며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는 어제 승리가 확실한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글로리아 클라크 카운티 등록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C지구에서만 총 139건의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말하고 C지구 커미셔너 선거의 경우 두 후보 사이의 차이가 10표밖에 되지 않아 선거 결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차에 비해 불일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네바다주에서 큰 승리가 있었다며 대통령과 같은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민주당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가 방금 대규모 불일치로 인해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크 카운티 공무원은 자신의 선거 보안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큰 충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정치단체가 조지아주로 옮겨와 민주당 상원 후보 2명을 위한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의 대변인은 지난주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조지아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지는 말아달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원거리에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캘리포니아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지아에서 오소프와 워낙이 이기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이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것이었다며 어떤 투표 시스템도 표를 삭제하거나 상실하거나 표를 바꾸거나 어떤 식으로든 타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성명서에 의혹을 갖게 하는 사안이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C사의 선거 기반시설 부문 조정위원회 소속 회원으로 C사가 내놓은 성명서를 작성한 두 기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투표기 회사 스마트매틱 역시 회원입니다. 에폭타임스는 C사가 상업적인 벤더와 주 및 지방정부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C사가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이 11월 12일 성명서에 의견을 개진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어제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유튜브로 중계된 해외 통일 강연회에서 1998년 클린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서 햇볕 정책을 리드하게 됐다면서 미국의 진보당과 민주당이 함께했던 인연을 재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이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 동맹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동맹 압박과 중국의 경제 동반자 압박을 극복하는 길로서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공화당 연방하원 위원장인 톰 엠머 의원은 올 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승리한 공화당원들이 모두 소수민족 아니면 여성 후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 현직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는데요. 그중 9명이 여성이고 유일한 남성 후보인 카를로스 지메네즈는 쿠바 출신 이민자입니다. 여기엔 영킴과 미셸 박스틸 등 한인 여성 후보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머 의원은 브라이트바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당은 가장 적은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주장이 갖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죽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중국 화웨이를 돕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화웨이의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어너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의 어너를 인수한 선전지신씨는 올 9월
17일 생긴 신생기업으로 자본금 1억 위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98.6%를 보유한 대주주는 선전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선전스마트시티 과기발전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어느는 당장 화웨이와 완전 분리된 덕분에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인 반면 언어가 없어진 화웨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경쟁에서 삼성전자에 확연히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국가안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연방정부로부터 당선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정부 측에 브리핑을 받도록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경기 구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생각 차이가 아직 여전한 상태여서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양당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실패했던 구제안이 당선인 신분도 확보하지 않은 바이든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인 4명이 미국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 기쁘고 유쾌하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당선인 4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분들은 영옥, 은주, 순자와 같은 정겨운 이름을 갖고 있다며 정겨운 우리 이름들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각 당선인들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분들이 계셔서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든든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전국의 소비자들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3%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0.5%보다 낮은 것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소매 판매 실적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 협상 난항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몇 곳이 지금 재검표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검표를 마무리하는 오딧, 그러니까 감사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몇 곳에서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플로이드 카운티, 이 플로이드 카운티는 아틀란타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는 카운티고요. 거기 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근데 이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손으로 수검표를 하던 재검표를 해본 결과 뭔가 잘못됐다. 컴퓨터에서 집계한 총 숫자하고 손으로 검사한 총 숫자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손으로 세봤더니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2631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당국자들이 좀 놀랬죠. 많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더 추가된 2631개 이 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더니 1643표가 트럼프 대통령 표였고 그리고 865표가 바이든 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778표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요건 지금 모아져서 다시 통계가 처리가 됐고요. 그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한 14,000표 정도 된다 했는데 이게 한 13,000표 정도로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800표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플로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신 분 전체 수가 다 합쳐봐야 뭐 한 38,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귀네 카운티만 해도 44만 표가 넘고 풀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0만 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온 곳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훨씬 더 큰 표 차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재검표가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국자의 설명은 이제 그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의 설명은 사전 투표로 들어와서 그걸 먼저 개수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것이 컴퓨터 쪽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죠. 업로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왜 업로드를 그러면 사람이 시켜야 하느냐 이거죠. 꼭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의문이 좀 있기는 한 부분인데 선거당국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실수지 기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이게 생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계의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거 정말 사람의 문제로 해야 되는 건지 꼭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건지 처음부터 왜 이 기계를 사용해서 다 기계가 다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게 했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문제가 발견된 곳이 나왔는데요. 바로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락 카운티라고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라고 하는데요. C 지구의 커미셔너, 이제 지구를 보통 다른 데들은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A, B, C 이렇게 나누나 봅니다. 근데 C 지구의 커미셔너 선거 결과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재검표를 해봤더니 139건이 불일치가 확인이 됐다. 불일치라는 거는 컴퓨터에 있는 기록하고 실제로 투표용지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틀리게 나왔는지. 뭐 이유가 뻔하죠. 기계가 오작동한 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광학으로 인식해서 인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해서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139건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두 후보 사이에 그 이제 C지구에 나온 커미셔너 후보로 나온 두 후보 사이의 표차가 공화당 표, 민주당 표가 10표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불일치하다라는 이제 확인을 받은 투표용지가 139개인데 그런데 표차가 10표밖에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거를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투표용지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어차피 지금 그쪽에 C지구에만 나와 있는 투표만 다 합쳐도 15만 3천 표 정도 되는데 15만 3천 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표가 지금 사장되게 돼버린 무효 처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걸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걸려면 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지금 표 차이가 10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만 표보다 훨씬 많은 15만 표가 넘는 표가 지금 사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버려져 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문제시해서 네바다주의 개표를 재검표를 하든가 아니면 네바다주의 투표를 다시 하자라든가 뭐 이런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되는 걸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승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주에서 이런 불일치 판정을 받은 표 때문에 승패를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큰 승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큰 충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큰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선거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투표와 개표 과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 관리 담당하는 분들이죠. 선거 관리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던 매뉴얼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다 했을 뿐인데 무슨 뭐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자꾸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책임 소지가 누구냐? 결국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지금 해고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선거 담당했던 매니저 해고해라. 사퇴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선거 담당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조지아주의 전체 선거를 총 담당하고 있는 주 국무장관 래펜스버거가 이거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나한테 자꾸 압력을 넣는다. 합법적으로 있는 표를 자꾸 버리라고 자꾸 나한테 압력을 넣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랑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제대로 안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래펜스버거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레펜스퍼거도 공화당인데 어떻게 네가 공화당 중진한테 트럼프 쪽에 유리한 행동을 하라고 불법적인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폭언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아주 유명한 친트럼프 성향의 상원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 레펜스퍼거 장관한테 그렇게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대로 검표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대로 검표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 건지 비합법적인 건지를 제대로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재검표 과정을 확실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진짜 유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표가 단순한 리카운트다. 숫자 세고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부정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불법 투표를 찾아내려면은 우편 투표 용지 겉봉투에 있는 사인하고 그다음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있는 사인하고 이 서명을 대조하는 이 서명 대조부터 해가지고 이 우편 투표가 정말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를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레펜스퍼거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재검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은요, 이 우편투표 겉봉투에 서명을 대조하는 작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알맹이 꺼내진 이 투표용지만 딱 꺼내진 거 가지고 그냥 이름 보고, 이 바이든 찍었어, 트럼프 찍었어, 이렇게 분류하는 그 모습만 볼 수가 있지, 겉봉투에 서명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레펜스퍼거 장관은 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뭐 지금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감사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숫자만 세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걸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 국무장관한테 지금 제대로 하자, 정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국무장관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한 모양인데,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상하게 기사를 썼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서로 간의 신경들이 점점점 예민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일입니다. 이거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보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혈압만 올라갑니다. 자,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표 현황은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둘씩 이 정말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하나둘씩 지금 특이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후엔 선후 종합보험. 시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시타는요,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 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 이 줄임말입니다. 시타, 약칭인데,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해킹 같은 그런 공격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시스템의 특히 온라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해킹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시타는 선거가 치루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됐다,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를 계속 내왔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이 기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 시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냅니다. 이 연방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성명 발표에 언론들이 많이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 12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것이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떤 투표 시스템도 표를 삭제하거나 상실하거나 표를 바꾸거나 어떤 식으로든 타협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도미니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도미니언 표가 지금 뭐 많이 거기서 트럼프 표가 많이 삭제됐다. 혹은 트럼프를 찍었는데 그게 바이든 표로 옮겨졌다. 이런 폭로가 나온 이후에 시타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그런데요, 에폭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시타 내부의 조직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시타 안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요, 부문조정위원회라는 SCC라고 그래서 부문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이제 뭐 아마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거 기반시설 부문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선거 기반시설 부문조정위원회에 도미니언이라는 이 회사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와 함께 또 의심받고 있는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바로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도 같은 위원회 소속 회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원회가, 이 부문위원회가 이 시타가 발표한 선언문을 만들어주는 두 개 위원회 중 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타가 발표한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발표한 이 성명서를 만들어준 게 도미니언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에폭타임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타라는 조직 자체가 민간 기업들과 이 정부기관을 연결해주는 중간 창구 역할을 해왔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타라는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안전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민간 회사하고 또 그런 물건들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정부기관 사이에 판촉 루트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쉽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혹시 로비당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온 것이죠. 그 결국에는 시타라는 조직에서 말한 이 성명서가 과연 믿을 만한 성명서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투표 용지에 워터마크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투표 용지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바로 이 시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타가 이야기한 바는 선거 투표 용지는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정부의 선거 관리에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주문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뭐 종이를 대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미국 선거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주었는데 근데 정말? 이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진짜라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또 한번 그러면은 음모론을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요즘 정말 그 언론들을 접하고 또 유튜브의 내용들을 좀 접하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한 갑갑하기는 합니다. 뉴스앤포스트가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시타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별로 용지를 주문하고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별로 만드는 것인데 그게 거기에 워터마크가 들어간 용지를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정말 엄청난 비밀 작전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마다 거래하고 있는 인쇄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다는 것도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첩보 작전이 있기 전에는 이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종이를 선거용 인쇄소에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워터마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음모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자체에 제가 의심이 가다 보니 야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도미니언이라는 회사가 지금 아주 전방위에 나서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방어하는 그런 말들을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의혹이 지금 대두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도미니언에 대한 의혹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 중에서 파웰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베네수엘라 선거에서 사용됐던 이 도미니언과 똑같은 시스템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부정선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했을 때 사용됐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 지금 양심선언하고 지금 이 파웰 변호사 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분명히 베네수엘라 선거에서는 부정선거한 그 정황이 분명하게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미국 선거에서도 사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번 선거에서만 이런 의혹이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와 캔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미니언 시스템즈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있긴 있는 것인데 분명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법원에서 증명할 것인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연방 정부기관까지도 나서서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의 놀라운 로비력, 다시 한번 이번 선거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미스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네, 조지아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요. 선거하기 훨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우편물들이 집으로 왔죠. 그래서 부재자 투표 신청해라. 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하는 그 신청서를 원래 주정부에서 다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주정부에서 보내준 것 말고 그 외에 또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온 걸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는 지금 선거가 끝나고 재검표가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걸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화 받아보면은 지금 자기네들은 조 바이든 선거 캠프 측 사람인데 요번에 상원 결선 투표에 투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한테 좀 기부를 해줄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 걸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가 오고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두 번씩 거의 매일 받는다라는 분도 있고, 이런 전화 통화량이 이렇게 많고 또 우편으로 보내오는 그런 부재자 투표 신청 용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조지아 주에 사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조지아 주에 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렇게들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이 쫙 쥐고 있는 주다 보니까 그 주에서 선거 캠프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이 잡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타주 지역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스윙 레프트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스윙 레프트라는 조직이 전국의 30개 주에 이런 식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내년 1월 5일에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두 석이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도 한 자리라도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 스윙 레프트라는 단체에서 무려 25,000명의 자원봉사단을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25,000명. 이 25,000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은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화 걸어서 우리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우편물 보내는 홍보 용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부재자 투표 신청 용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편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이 조지아주에 배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2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계속 뭔가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전화도 받게 되고, 우편물도 받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이 민주당에서 조지아주를 블루 웨이브를 만들어내려고 뒤집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공화당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